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이 풀럼과 1대1로 비긴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홈 경기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견된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 경기 내용은 물론이고 경기 종료 후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이날 경기 부진했던 이유라고 설명한 인터뷰 내용은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앨런 시어러 역시 직접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증명해야 한다, 증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가 반박된 팩트, 그리고 영국 현지 방송의 분석을 통해서 이 상황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가 끝났고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가 두 번째 날 경기에 대해서 앨런 시어러 그리고 데이비드 모예스 전 에버튼 웨스트햄 감독의 해설로 중요 경기들의 쟁점을 짚었는데요. 모예스 감독은 물론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까지도 현직 감독으로 일을 했다 보니까 감독들의 고충을 조금은 이해한다라는 느낌을 보였는데 앨런 시어러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에 했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영국 현지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요. 바로 영국 내에서 스포츠 취재 부문 최고의 공신력 또 최고의 취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죠. 텔레그래프의 보도인데요. 텔레그래프의 또 베테랑 기자인 짐 화이트 기자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직접 경기를 취재하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이뤘던 그 승리가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팀에 조금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전체를 리포트하는 내용에서 이 인터뷰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것은 이 인터뷰가 보여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실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독자들의 생각을 유발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일주일 전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토트넘 호스퍼의 4대0 승리에 대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준점이 됐다고 표현하면서 팀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을 두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5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끝냈지만 마르코 실바 감독의 풀럼은 토트넘의 안방인 북런던에 와서 열린 경기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팀으로 여겨진 맨시티에게는 좋은 모습을 적진에 가서 보여줬던 토트넘이 더 약한 팀으로 여겨진 풀럼과의 홈 경기에는 고전했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풀럼은 진정한 기술과 헌신, 침투를 보여주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두 경기에 대해서 공통점이 없다는 점을 재빨리 시사했는데 이것이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입니다. 사람들이 맨시티와의 경기를 계속해서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일 사이에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맨시티를 상대로 매일 맨시티와의 경기처럼 경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클럽 토트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준점으로 그런 성과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맞아요. 토트넘은 7위에 올라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과의 승점차 얼마 나지 않죠? 3점 정도, 한 경기 차이. 그런데 중하위권 팀과의 승점 차이도 3점이 나지 않는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의 승점 차이가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를 얼마나 지키고 올라갈 수 있느냐의 안정성과 또 실제 경기력과 또 그를 통한 기대감인데 지금 그게 뚝 떨어져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도미닉 솔랑키가 경기를 앞두고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선수단의 부상 문제가 악화된 상황 속에 교체 선수이자 풀럼의 동점골을 득점했던 선수 톰 케어니가 대안 쿠루세스키를 향해 거친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았던 그 판정으로 퇴장당한 이후에도
풀럼의 경기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히려 상대가 동점골을 넣은 선수의 퇴장으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기기가 더 어려웠다. 상대가 퇴장을 당한 게 오히려 우리에게 악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10명이 상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열린 경기보다 상대가 다친 경기, 밀집 수비, 내려서는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는 경기 막판에 당연히 체력적으로 우위가 될 수 있고 공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자 전술적인 그런 수싸움을 통해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변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팀을 상대했습니다. 힘든 경기였고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결정력의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요. 우리가 시도를 안 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시도했는데 골이 안 들어갔을 뿐이다. 또 한 번 반복된 설명이고요. 상대 팀이 10명이 됐을 때 모멘텀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수 탓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선수 탓으로 들리는 이유는 다음에 나온 설명 때문인데요. 그는 맨시티와의 경기에 일주일 전에 이겼던 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티모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을 교체 선수로 투입할 수 있었고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골키퍼로 세울 수 있었죠. 사람들은 쉬운 목표를 찾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부상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오늘처럼 일이 순조롭지 않은 날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선수들이 일주일 전 맨시티전과 비교했을 때 부상자가 들어갔고 체력도 떨어졌고 팀 자체의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실제적인 팩트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긴 게 토트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맨시티 스스로가 지금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행운이 따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긴 것이 정말 경기력이 최대한 잘 발휘됐던 고점이었을 것인가. 지금 맨시티는 최근 7경기 연속 무승 1무 6패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연속 패배를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사상 최초 리그 4연패를 당한 것이고 맨시티 클럽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2008년 8월 이후 첫 4연패를 당한 겁니다.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이후 리버풀전 원정까지도 0대2로 졌던 맨시티이고 비록 리버풀전이 아니더라도 브라이튼, 본머스처럼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팀으로 여기지 않은 팀들에게도 패배를 한 맨시티예요. 이렇게 많이 패배하고 있는 맨시티, 물론 그 7경기 안에 토트넘이 이긴 2경기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럴 정도로 지금 맨시티가 안 좋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게 단지 맨시티만의 사례가 아니다. 토트넘이 최근 7경기에서 승리한 게 3경기인데 그 3경기 상대팀을 말씀드린 2팀, 맨시티전 2번의 승리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 4대1 승리거든요. 특히 포스테콜로 감독이 위기론을 겪을 때 반등이 가능했던 경기가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2대1 승리에 이어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이겼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데 맨시티가 최근 7연속 무승 1무 6패의 부진인 것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이긴 에스턴 빌라 역시 최근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어요.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까지 격파하면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잘 운영하는 것 같던 에스턴 빌라가 이제 체력적인 어려움과 또 부상자의 등장으로 인해 고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머스와의 홈경기 1대1 무승부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전 1대2 패배에 이어서 토트넘의 1대4로 진 거예요.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클럽 브리헤에 0대1로 졌고 리버풀 원정 가서 2대0으로 졌고 그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다시 만난 이 카라바오컵 탈락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만난 경기에서 2대2로 비긴 것에 이어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0대0 무승부 그리고 이번 라운드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0대3 패배를 통해서 최근 공식 경기 8연속 무승 3무 5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낸 겁니다. 즉 최근 7경기 사이에 그나마 토트넘이 잘했다 그리고 잘 이겼다고 평가받은 경기의 상대팀은 지금 그 자체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맨시티가 승점 23점에 멈춰있고 에스턴 빌라도 승점 19점이거든요. 이렇게 부진한 맨시티이고 에스턴 빌라인데 맨시티와 토트넘의 승점차 맨시티가 3점 더 앞서고 있고 에스턴 빌라가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해요. 토트넘이 이 팀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순위 경쟁에서 이 팀들을 꼭 앞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상대 팀들이 스스로 무너졌기에 토트넘이 잘해 보였던 거라고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시티와의 경기 우리가 잘했던 것, 우리의 기준점이고 뭐고 이런 얘기 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토트넘이 이제 진짜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없었던 부분은 이번 풀럼과의 경기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트넘이 물론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비카리오 골키퍼조차도 후방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선방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그 선방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프레이저 포스터도 충분히 제 몫을 다했고 앨런 시어라가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오히려 풀럼이 이길 만한 경기였으며 이 경기 토트넘이 승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나마의 이유는 포스터의 활약, 포스터의 맹활약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날 경기 풀럼이 정말 많은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주요 장면들을 보시면요. 풀럼이 보여준 플레이의 이 패턴, 두세 번의 패스만으로 슈팅까지 갔던 이 신속하고 간결한 축구야말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보고 배워야 하는 플레이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짜임새가 있었고 정말 교본으로 만들 정도였어요. 이 장면 보시면 중앙 미드필드인 루키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워비에게 사이드로 패스를 내주죠. 이워비가 완전 측면에 빠져서 움직인 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들어와서 전진 크로스를 보내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로빙 스루 패스처럼 크로스를 딱 보내죠. 그때 토트넘이 구축하고 있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히메네스가 가져갑니다. AS 로마와의 경기에서 아르템 도우비크가 여러 번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면서 득점기를 놓쳤는데 풀럼은 그 경기를 보고 분석한 것 같았어요. 히메네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이 크로스를 히메네스가 바깥으로 빠졌다가 들어오면서 이어받았는데 아쉽게도 가슴 트래핑이 조금 길었거든요. 많이 긴 건 아니었지만 포스터 골키퍼가 빠르게 판단하면서 달려나와서 막아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서 수비 커버가 아쉽다고 얘기 드는 존슨의 자세인데요. 이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안 걸리고 빠져나왔는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무조건. 수비 라인이 뚫리면 손을 들어요. 옵사이드 아니냐. 그 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부심이 보고 있고 부심이 잘못 보더라도 VAR 체크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상대의 공격이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설사 오프사이드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수비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플레이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집중이 안 돼 있는 모습을 존슨이 여러 번 보였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도 중앙 미드필드인 루키치가 오른쪽 사이드로 공을 전개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풀백인 테테가 공을 이어받고 오버래핑에 들어가는데 얼리 크로스로 수비 뒷공간을 노려요. 너무 깊숙이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공간이 부족하고 수비가 커트하기 쉽기 때문에 공간이 열려있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얼리 크로스로 뒷공간을 대각선 크로스로 연결을 하고 또 한 번 히메네스가 뒤에 있다가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메네스가 슈팅까지 정확하게 연결을 했는데 포스터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펼쳤죠. 이번에도 토트넘 선수들이 다 손을 들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히메네스 바깥쪽으로 스미스로우도 함께 달려들어오거든요. 그 달려들어온 스미스로우는 누가 막아야 되냐. 포로와 사르가 함께 수비라인으로 히메네스 쪽으로 뛰어 들어갔더라면 그 바깥쪽의 선수는 존슨이 따라와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럼의 공격이 전환될 때 슬슬 따라 나오는 존슨이 왼쪽 위에 보이죠. 존슨이 결국에는 크로스 패스가 이어지고 재차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 예를 들어서 포스터가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이 공이 스미스로 앞으로 떨어졌더라면 실점할 수 있었거든요. 그 위치를 따라와 줬어야 하는 존슨이 멀뚱히 내일이 아니라는 양 지켜보고 있었던 것. 이렇게 빠르게 커버 들어와야 하는 속도와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존슨이 지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맨시티와의 경기는 선발로 안 뛰고 후반에 교체 수립이 됐었잖아요. 물론 본인이 포스테코로 감독의 축구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그 문제를 겪고 있고 이번 경기에 많은 선수들이 지쳐 보였죠. 그렇다면 존슨의 수비 커버라든지 수비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수들에게 이런 움직임을 요구하고 전술적인 지침을 내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이라고 봐야 된다. 이걸 비단 존슨의 잘못이 아니라 존슨을 이렇게 뛰게 만든 수비 커버의 위치가 안 좋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매 경기 드러나고 있는데 교정해주지 못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이거나 교정해줬다면 그 선수가 체력적으로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도록 무리하게 기용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도 실점에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어요. 왼쪽 사이드에서 스미스로우가 전방으로 히메네스를 향해서 패스를 주죠. 히메네스가 9번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하면서 공을 받고 뒤로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라인 사이로 오가는 패스 이동을 통해서 토트넘의 수비 조직을 와해시킨 거예요.
전진 패스 히메네스가 리턴 주고 리턴 줬을 때 수비수들의 시선이 뒤에서 받는 넬슨에게 쏠렸을 때 넬슨은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있는 이워비에게 한 번의 패스를 전개해주고 이워비가 그 뒷공간을 잡아먹으면서 슈팅했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 사실 비카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는데 골대를 맞고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실점하지 않은 거였고 이거를 먹었다면 토트넘이 질 수 있는 경기가 됐었어요. 포스터 골키퍼의 탓을 할 장면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넬슨이 왼쪽 측면에서 또 크로스 패스를 올릴 때 또 한 번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수비수인 디오프가 가담해서 헤더 슈팅을 가져간 것도 골키퍼 앞에서 정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포스터가 선방을 했는데 이때 크로스 패스를 막기 위해서 존슨이 또 늦게 따라 내려왔던 부분들, 존슨이 조금 더 빨리 따라 내려왔더라면 지금 이 크로스 상황에서 넬슨의 킥을 잘라내면서 역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결국엔 빠뜨렸다는 거고요. 이어서 펼쳐진 장면도 지금 포로가 넬슨이 이제 롱패스를 이어받아서 등으로 받아서 기막힌 기술로 컨트롤하고 크로스를 연결할 때 포로를 제꼈거든요. 제끼면은 존슨이 따라와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역시 따라오긴 왔는데 너무 늦게 오면서 크로스를 빠뜨렸어요. 그로 인해 또 바깥쪽에서 침투한 이워비가 이 공이 헤더 커트가 아니라 뒤로 빠지는 공으로 흐르면서 포착한 이후 바이시클 슈팅을 가져갔는데 역시 각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포스터가 선방을 했거든요. 포스터가 선방을 하지 못했거나 풀럼 선수들의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가 아니라 풀럼이 2대1, 3대1 뭐 그렇게 크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고 똑같은 문제가 또 드러났다. 존슨의 수비 커버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슨이 이번 경기는 수비 커버뿐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의 압박이라든지 뭐 본인이 골을 넣긴 했지만 오른쪽 사이드가 완전 죽게 됐던 이유이자 또 오른쪽 사이드의 공수 양면에 걸쳐서 부진이 이어졌던 이유이고 또 그렇게 팀을 운영한 포스테코 감독의 전술적인 패착이자 판단의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토트넘이 최근 퐁당퐁당 일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뭐 연패도 한 번밖에 없지만 연승도 한 번밖에 없고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리그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들어서 승리한 팀, 크게 이긴 팀인 에버튼도 하위권의 부진한 경기력이고 맨유를 상대로 거둔 3대0 승리는 뭐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텐하그 감독이 그런 부진 속에서 맨유의 최악의 경기력을 이끌다가 경질됐거든요. 맨유가 지금 좋은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이 테나그 경질 이후 아모린 감독이 오자마자이고 또 그 전에 임시 감독을 맡았던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효과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감독이 얼마나 팀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즉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문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니라 더 좋은 유능한 감독이 온다면 바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토트넘 선수들이 물론 아쉬운 면이 있지만 충분히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장점만 잘 끌어내는 감독을 만난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웨스트햄을 상대로 4대1로 거둔 승리도 웨스트햄이 지금 굉장한 부진을 겪고 있고 당장 이번 주말 아스널과의 홈경기 2대5로 참패를 당한 팀이잖아요. 즉 뭐 에스턴 빌라전, 맨시티전, 웨스트햄전, 에버튼전 등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거두면서 이긴 경우는 토트넘이 잘했다기보다는 상대팀이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앨런 셔러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맨시티를 상대로 보였던 그 경기력을 또 보고 오늘 풀럼과의 홈경기라든지 입스위치에 패배했던 그 경기를 보고 나면 지금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게 토트넘이 증명해야 되는 점이자 또 더 큰 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클라이밍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 그 경기와 이 경기 상황이 다르다고 변명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의 경기들은 정말 변명 불가한 대위기가 될 수 있어요.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와 1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에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원정 경기 치르고 또 리그 3위까지 치고 올라간 엔초 마레스카의 첼시와 12월 9일 새벽 1시 30분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런던 더비 치릅니다. 그리고 레인저스 원정, 사우샘프턴전 원정 경기는 비록 한 수 아래의 상대라고 하지만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약간 토트넘이 넘어설 수 있을지 우려되고 그 다음 카라바오컵 8강전 12월 20일 새벽 5시 맨유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탈락할 경우 그 후 폭풍은 아주 거셀 것입니다. 풀럼전을 기점으로 토트넘의 무승이 최대 7경기, 뭐 7경기가 아니죠. 그 뒤에 있을 리버풀과의 경기도 사실 지금 경기력이라면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고 이어진 노팅엄과의 경기라든지 토트넘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울버햄튼과 올해 마지막 경기까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풀럼전을 시작으로 12월 내내 무승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 그 특단의 조치는 맨유와의 경기 이전 내지 본머스 첼시전을 내리 완패를 당할 경우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
포스테콜로 감독의 경질 카운트다운이 또 한 번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큰 승리로 반등을 했던 포스테콜로 감독인데요. 과연 본머스 첼시와의 경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준TV와 함께 경기 전 최신 소식과 경기 실시간 입중계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 방송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